우리는 흔히 40이 넘으면 삶이 안정을 찾고 모든 게 제자리를 잡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흔들림이 시작됩니다. 나이 들수록 얼굴에 심술과 고집이 덕지덕지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늙어갈수록 표정이 깊어지고 온화해지는 사람이 나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도대체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말합니다. 인생의 오후에 접어들어서도 젊은 시절의 법칙을 고집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그 혼란을 넘어선 사람들은 결국 이 문장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두 번째에 거대하고 시간을 초월한 삶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온다. 방금 들려드린 문장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기도 시집 신에게 바치는 사랑의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안정은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안에 두 번째 삶의 공간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추하게 늙지 않고 깊어지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인생의 오후를 품격 있게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우리는 정말 대책 없이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인생의 후반전에 돌입합니다. 칼 융은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섭니다. 혹시 40세가 된 이들을 위해 다가올 삶과 그 요구들을 준비시켜주는 대학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준비되지 못한 채 인생의 오후로 발을 내딛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진실과 이상들이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품고 이 발걸음을 뗀다는 사실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생의 아침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확장과 성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통제된 유대 관계에서 벗어나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우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야만 했습니다. 커리어를 쌓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개인적인 힘과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 이것들이 바로 인생 전반부의 중요한 과제들이었습니다. 융은 이 과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는 어머니와 가족이라는 마법의 원한, 아주 좁은 한계 속에서 심리적 삶을 시작합니다. 점차 성숙해지면서 시야를 넓히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죠. 희망과 의도는 개인적인 힘과 소유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집중되고 욕망은 점점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갑니다. 인생의 아침에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는 외향적인 태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배우자를 찾든 커리어를 쌓든 사회적 지위를 얻든 우리의 태도가 바깥 세상을 향해 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나치게 내향적인 태도는 청춘과 초기 성인기에 얻을 수 있는 성취의 기회들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융의 동료였던 욜란데 야코비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 구도자들, 조용히 사색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패배자라고 느끼게 됩니다. 청춘의 약속들이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의 인생 전반부는 사실 후반부의 징조 아래서 살았던 셈인데 이는 비극이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생의 아침이 외향적인 사람에게 유리했다면 인생의 오후는 내향적인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융은 이에 대해 젊은이가 바깥에서 찾았고 또 찾아야만 했던 것을 인생의 오후를 맞이한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융은 우리가 40대, 50대로 넘어가면서 외부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 로맨스, 부, 승진이 아니라 바로 의미입니다. 융은 중년의 위기에 빠져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직업이나 결혼 생활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문제, 혹은 삶을 확장하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의미를 찾는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단순히 멍하니 체념하거나 지나간 날을 슬퍼하며 회고하는 것 이상의 진정한 의미 말입니다. 인생의 오후에 충만함을 느끼려면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고 내면의 필요와 원함이 이끄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썼던 가면, 즉 융이 말하는 페르소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강력한 페르소나는 인생의 확장기인 아침에는 유용하지만 인생의 오후에는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는 데 방해물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회가 부여한 체면치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껍데기 뒤에서 인격을 찾으려 해도 허사일 뿐입니다. 그 모든 포장지 아래에는 아주 초라하고 불쌍한 생명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직함이나 그 어떤 외부적인 껍데기가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결핍을 아주 쉽게 보상해주기 때문이죠. 융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중년기에는 온전한 인격을 가꾸고 그가 말하는 심리적 전체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본질적으로 보람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생의 중반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태도와 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데 성공했을수록 마치 올바른 인생의 경로와 행동 원칙을 발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영원히 타당할 것이라 믿고 변함없이 그것을 고수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죠.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인격의 축소를 대가로 치른다는 본질적인 사실을 간과합니다. 경험했어야 할 삶의 너무나 많은 측면들이 먼지 쌓인 기억의 창고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회색재 밑에서 여전히 타오르는 숯불처럼 남아있기도 합니다. 융심리학자 로버트 존슨과 제리 룰은 이처럼 내면으로 눈을 돌려 실현되지 않은 욕구와 잠재력을 발견하는 과정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중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비극이 우리를 뼈저리게 흔들어 놓거나 죽음의 침상에 눕기 훨씬 전에 이뤄내야 할 일이죠. 살아보지 못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경험 속에 적절히 통합되지 못한 당신의 본질적인 모든 측면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머릿속 뒤편에서 그때 그랬더라면 할 수 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라며 울리는 살아보지 못한 삶의 희미한 북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지난 삶의 선택들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후회 속에서도 들을 수 있죠. 융은 인생 전반부의 부와 물질, 지위를 추구했던 것과 똑같은 열정으로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인생 후반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지혜는 의도적으로 움켜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모든 경험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선물과도 같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은 것을 탐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보내는 시간, 철학, 과학, 심리학, 문학의 위대한 저작들을 깊이 사색하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기꺼이 탐험하려는 의지가 지혜를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융은 지혜의 추구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첫째, 인생 후반부의 시련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지혜를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노력입니다. 셋째,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의미 있는 원형적 역할, 즉 젊은 세대의 가이드이자 멘토가 되는 역할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융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원시 부족들을 보면 노인들은 거의 언제나 신비와 법의 수호자이며 부족의 문화적 유산은 바로 그들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노인들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소중한 비밀과 비전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 노인들은 젊은이들과 경쟁하려고만 합니다. 융이 인생의 오후로 접어드는 이들에게 건네는 또 다른 조언은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화가 거의 사라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죽음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오후가 주는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대신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 마비되어 버리죠. 이런 슬픈 영혼이 되지 않기 위해 융은 죽음을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바라보라고 제안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목표 없는 삶보다 대체로 더 낫고 풍요롭고 건강하다는 것을 관찰해왔습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그 흐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심리치료사에게 삶과 작별을 고하지 못하는 노인은 삶을 끌어안지 못하는 젊은이만큼이나 나약하고 병들어 보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죽음 속에서 우리가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목표를 발견하는 것이 이생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죽음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일이며 인생 후반부의 목적을 앗아가는 일입니다. 죽음을 완전한 소멸로 본다면 죽음을 목표로 삼는 것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죽음을 허무주의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거대한 신비임을 인정했고 초심리학에 대한 관심 덕분에 사후 세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 있었습니다. 융은 노년의 환자들에게 죽음의 과정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어떤 형태의 불멸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불멸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그런 질문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노년의 환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올바른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목표이며 인생의 정오를 지나자마자 삶은 죽음을 향해 기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으로 향하고 페르소나를 벗어 던지며 미처 살지 못한 삶을 살아내는 것, 지혜를 구하고 죽음을 목표로 삼는 것. 이러한 태도는 인생 후반부에 깊은 의미와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년의 위기가 닥치면 과거의 방식에 더욱 매달리며 강박적으로 젊어 보이려 했습니다. 성형수술, 젊은 세대의 패션, 건강에 대한 신경증적 집착, 어린 연인, 말초적 쾌락.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를 기만하도록 돕는 거대한 산업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엘리엇 자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는 강박적인 시도들, 건강과 외모에 대한 건강염 여증적 걱정, 젊음과 정력을 증명하기 위한 성적 문란함, 삶의 진정한 즐거움이 결여된 공허함. 이것들은 익숙한 패턴입니다. 그것들은 시간과의 경주를 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베르나르도 카스트룹은 우리가 왜 이런 비극에 빠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구의 비극은 우리가 인생 전반부의 정신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끌리고 능숙해진 나머지 과도하게 전문화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후반부로 넘어가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전반부와 똑같은 게임을 계속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권력, 더 많은 소비를 쏟으면서 말이죠. 인생의 중반기에 변화를 거부하는 일은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젊은 척 가장하는 것이 잠시 통할지는 몰라도 시간은 결국 우리를 따라잡고야 맙니다. 융이 말했듯 인생 후반부에 불거지는 문제들은 더 이상 낡은 처방전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과정에는 자연스러운 궤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수록 스스로 비극을 자초하게 됩니다. 만약 인생의 후반부에서만 거둘 수 있는 고유한 의미를 수확하지 못한다면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뼈아픈 후회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삶의 전환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조언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솟구치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내면의 과정이 삶의 수축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젊은이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것은 죄악이나 위험에 가깝지만 나이 든 이가 스스로에게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의무이자 필수입니다. 태양은 세상에 빛을 쏟아부은 뒤 자기 자신을 비추기 위해 빛을 거두어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이 그렇게 하는 대신 건강염려증 환자가 되거나 융통성 없는 고집불통이 되거나 과거 찬양자가 되거나 영원한 사춘기 소년으로 남기를 선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조명을 대신하는 비참한 대용품일 뿐이며 인생의 후반부조차 전반부의 법칙에 따라 지배되어야 한다는 망상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결국 품격 있게 나이 드는 사람이 반드시 지키는 단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젊을 때는 세상 밖을 비추며 확장해야 했지만 40 이후에는 그 빛을 거두어 나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자기 조명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